보이시나요? 차량에서 배틀그라운드 게임을 할 수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시드맨입니다. 요즘 차량들은 내비게이션 화면이 큰데요. 그래서 순정 내비를 이용해서 편안하게 검색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 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T맵을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스마트폰에서 T맵을 실행시켜서 차량 거치대에 거치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데 약간 비효율적이죠. 스마트폰 화면은 작고 내비게이션 화면은 큰데 여기다 띄우지 않고 여기다 보니까 좀 불편해요. 그래서 사용하는 게 안드로이드 오토인데요. 유선 또는 무선으로 연결시켜서 안드로이드 오토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T맵도 이렇게 띄워서 볼 수 있는데, 근데 아쉬운 점이라면 T맵에 있는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일부 기능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띄워서 영상 좀 보고 싶은데 그런 건 안 되고 그냥 음악 듣기 정도만 가능한데요. 그런데 이걸 설치하면 T맵도 볼 수가 있고요. 유튜브 영상도 차량 내비게이션 이용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제품은 만도에서 나온 스마트 오토 카플레이인데요. 외형을 보면 요즘 나온 제품들이 크기가 조금 작게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좀 크기가 좀 작은 편입니다. 상단 부분에는 약간 유광 타입으로 됐고요. 하단 부분에는 방열을 위한 부분이 보입니다. 이 부분은 온도가 좀 올라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른 외장재하고 닿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좋고요. 참고로 기본 구성품에 거치대가 있는데 거치대에 끼워서 차량에 붙여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후면 부분 인터페이스를 보면 데이터 케이블은 USB-C 타입으로 연결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마이크로 SD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유심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간단한데요. 차량에 안드로이드 오토를 지원하는 포트에 연결시키면 바로 사용할 수 있고요. 안드로이드 오토가 되는 차량인지 아닌지 헷갈릴 경우에는 스마트폰에 USB-C 케이블을 이용해서 연결시켜서 안드로이드 오토가 뜨는지 안 뜨는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뜨면은 이걸 사용할 수가 있어요. 연결시키면은 처음에 만도 로고가 뜨고요. 자동으로 메인 화면에 연결되게 되는데요. 만도 안드로이드 오토에 유심을 넣거나 또는 스마트폰에 핫스팟을 켜줍니다. 화면을 위에서 아래로 쓸어 내리면 설정창이 뜨는데요. 여기서 왼쪽 위에 있는 인터넷을 선택을 합니다. 제가 스마트폰에서 켜둔 핫스팟 목록이 뜨는데요. 선택을 하고요. 비밀번호 입력해서 연결시키면 됩니다. 핫스팟 설정에서는 2.4기가가 아니라 5GHz로 선호하도록 선택해 두면 더 빠르게 통신할 수 있고요. 차량에 탈 때마다 핫스팟을 켜는 게 귀찮을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차량에 있는 블루투스에 연결시키는 경우에 자동으로 모바일 핫스팟이 켜지도록 해두시면 됩니다. 이제부터는 스마트폰은 건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유선 충전을 하든 무선 충전하든 그냥 충전을 하시면 되고요. 처음 메인 화면을 보면은 보통 사용할 때 쓰는 앱들이 다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T맵을 실행시켜 볼게요. T맵 앱은 스마트폰에 있는 T맵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모든 설정들을 그대로 다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T맵 기능 중에 신호등 정보를 표시하는 게 있는데 이것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검색을 했을 때도 내비게이션 화면을 이용해서 크게 화면을 볼 수가 있고요. 선호하는 맵도 자신이 원하는 걸 선택해서 바로 안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화면을 보고 있을 때 스마트폰을 못 쓰냐고 물어보신 분이 가끔 있던데요. 스마트폰과는 별도로 떠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스마트폰에서 뭘 하든지 간에 상관이 없어요. 그냥 이건 따로 움직입니다. 메인 화면을 보고 싶은 경우에는 왼쪽 아래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되고요. T맵 같은 경우에는 창 위에 떠서 계속 경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YT 뮤직도 정말 많이 사용하는데요. 여기서 음악을 원하는 걸 재생을 시킬 수가 있는데, 근데 음악만 재생시키면 이렇게 화면이 너무 크게 떠서 이게 좀 불편합니다. 이럴 때는 위에 있는 동그란 버튼 누르면은 창을 분할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있는 버튼 누르면은 창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T맵과 같이 선택하면 이렇게 두 개로 띄어서 사용할 수 있고요. 기본 화면은 50대 50으로 띄어서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조정하면은 더 작게 만드는 것도 가능해요. 근데 보통 비율이 정해져 있는데 이거는 더 작게 만들어도 계속 줄어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처음부터 앱 두 개를 분할해서 띄우고 싶은 경우도 있을 텐데요. 그 경우에는 설정에 들어가서 분할 앱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내려보면 디스플레이 설정이 있는데요. 아래 내려보면 분할 앱이 있습니다. 적용하는 비율을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뭐 7:3으로 하면은 이쪽이 더 크게, 이쪽은 작게 띄울 수 있고요. 이쪽에 띄울 화면을 선택을 해서 내비게이션을 선택을 하고요. 오른쪽에 띄울 화면을 선택을 해서 YT 뮤직을 선택을 해 볼게요. 이제 저장 버튼을 눌러줍니다. 이렇게 하면 홈 화면에 추가를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아이콘이 생겼고 T맵과 YT 뮤직이 같이 떠 있죠. 선택을 하면 T맵과 YT 뮤직을 동시에 띄운 다음에 화면을 다시 분할을 합니다. 처음부터 바로 이렇게 나눠진 상태로 뜨면 좋겠는데 각각의 두 개의 앱을 실행시킨 다음에 실제로 분할을 하더라고요. 이게 처음에 실행시킬 때도 약간 시간 걸리지만은 두 번째 실행시킬 때도 약간은 시간이 걸리는 부분은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업데이트를 통해서 더 빠르게 뜨게 변경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일단 처음에 실행시켜 본 바로는 이렇고요. 대신에 두 개 앱을 동시에 나눠서 띄울 때 각각 실행시키면 너무 귀찮거든요. 근데 한 번에 띄우면 이렇게 나눠지기 때문에 자주 쓸만한 기능이고요. 창을 늘리거나 할 때는 이렇게 늘리면 더 크게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떠 있는 앱들을 다 닫고 싶은 경우에는 작은 아이콘을 누른 뒤에 여기 창을 전환하는 버튼이 있는데요. 누르고 아래 모두 삭제를 누르면 다 지울 수가 있습니다. 이건 스마트폰과 동일하죠. 멀티미디어를 즐길 수 있는 앱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쿠팡 플레이를 실행시켜 볼게요. 돌아보면 여러 가지 컨텐츠가 보이는데요. 하나 재생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화면은 꽉 차 나오는 것 같은데 이 내비게이션 화면이 옆으로 넓다 보니까 실제 컨텐츠는 크기가 이만하거든요. 그래서 좌우로 공백이 생기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창 분할을 하면 내비게이션 화면과 영상을 같이 보는 것도 가능한데요. 물론 주행하면서 영상을 보는 게 기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주행하면서 영상을 띄우는 것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영상을 띄워서 만약에 보시려면은 정차한 상태로 보셔야 됩니다. 주행하시면서 보시면 안 돼요. 유튜브도 실행시켜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쓰신 분들이 정말 많을 거예요. 유튜브를 켜서 원하는 영상을 재생을 시켜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원하는 컨텐츠를 선택해 가면서 보는 것도 가능하고요. 화면을 선택을 해서 최대화를 하면 더 큰 화면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대화를 띄워도 대부분 16:9 비율로 되기 때문에 좌우 공백이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직접 사용해 보니까 다른 안드로이드 오토 같은 경우는 화면을 강제로 비율을 늘리는 게 가능하긴 했는데 얘는 고정이 돼 있어서 화면을 핑거 줌으로 이용해서 늘리려고 해봐도 이렇게 늘어나지는 않네요. 물론 넷플릭스도 기본으로 앱이 설치되어 있고요. 바로 컨텐츠를 선택해서 영상을 볼 수가 있고요. 근데 화면 비율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다른 거는 좀 좌우 공백이 좀 넓은 편인데 넷플릭스는 조금 더 좁게 넓게 뜹니다. 넷플릭스도 마찬가지로 줌이 되거나 확대되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제가 웨이브도 유료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컨텐츠를 선택하면 영상을 볼 수가 있고요. 영상 잘 재생되고요. 그리고 비교적 큰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을 가득 채워도 이 정도 크기거든요. 근데 이거보단 더 크게 띄워서 이렇게 영상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디즈니 플러스도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거는 지금 유료 가입이 안 돼 있어서 뭐 시연하는 건 안 되지만은 만약 이걸 사용하고 계신다고 하면은 뭐 같이 띄워서 영상 보는 게 가능해요. 이거 연결시키면 전화 같은 거 어떻게 하냐라고 궁금해 하신 분도 있을 텐데요. 블루투스 핸즈프리가 있습니다. 여기서 전화하거나 뭐 스마트폰 연결시켜서 사용하거나 하는 게 다 가능해요. 이 화면에서 차량에 있는 기본 내비게이션 화면으로 넘어가는 거 궁금해 하신 분도 있을 텐데요. 이걸 몰라서 기계를 뽑거나 하신 분도 있는데 그럴 필요 없이 여기 보면 카라고 메뉴가 있습니다. 이걸 선택하면 차량에 있는 기본 내비게이션 화면 넘어가고요. 다시 만도 안드로이드 오토로 넘어가려면은 여기 애플 카플레이라고 된 이 버튼 누르면은 다시 넘어옵니다. 카카오 내비게이션과 네이버 내비게이션을 둘 다 띄워놓고 둘 다 안내 받는 것도 가능해요. 각각 앱이 따로 개별로 동작하기 때문에 둘 다 알림을 주긴 하는데요. 좀 정신없긴 하지만 두 개를 띄워놓고 좀 더 빠른 경로를 찾아간다거나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만도 안드로이드 오토는 듀얼 GPS를 지원하는데요. 내비게이션을 띄울 때 카카오 내비를 띄우면은 이걸 사용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위치를 확인해 가면서 경로를 안내 받을 수가 있고요. 근데 제가 실제 사용해 볼 때는 뭐 여러 가지 앱을 실행시켜서 사용해 봤을 때 뭐 약간 굴뚝도 지나가고 여러 곳을 지나다녀 봤는데요. 특별히 불편하거나 그런 건 없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GPS가 위치를 잘 못 잡아서 잘못 경로를 안내해 준다거나 그런 경험이 있는 곳, 그러니까 특별한 지역에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좀 더 아무래도 정확하게 알람을 받을 수가 있을 거고요. 제 차량은 HUD가 설치되어 있긴 한데요. HUD 정말 편합니다. 속도도 확인할 수 있고 경로도 확인할 수 있어서 너무 편한데요. 근데 HUD가 없는 분들은 따로 설치하려니까 너무 높은 비용 때문에 망설이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 경우에는 만도에서 나온 HUD를 사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자가 설치도 쉬운 편입니다. 그냥 전원만 연결시켜 주면 되는데요. 이게 전원 단자가 이쪽 뒤쪽 부분에도 있고 측면 부분에도 있어요. 그래서 설치했을 때 선정리가 좀 편하게 되어 있고요. 만도 HUD를 사용하려면 엠컨이라는 앱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스마트폰에 설치하는 게 아니라 이 만도 안드로이드 오토에 앱을 설치하고 실행시키면 되는데요. 이 앱을 실행시키면은 경로 안내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안내 받는 게 HUD에도 그대로 뜹니다. 그래서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 화면도 봐야겠지만은 HUD를 보면서 좀 더 편안하게 운전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차량 시동을 걸자마자 바로 앱이 실행됐으면 하는 앱이 있는데요. 그 경우에는 설정에 들어가서 아래 보면 기타 설정이 있습니다. 내려보면 부팅 앱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걸 선택을 해서
처음에 시동을 걸자마자 자동으로 실행되고 싶은 앱을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여기서 엠컨을 실행을 하면은 바로 처음에 시동을 걸자마자 바로 이걸 띄워서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러가지 앱을 설치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장점입니다. 만약에 주차한 상태로 DMB를 보고 싶은데 지하 주차장이에요. 그 경우에는 DMB를 볼 수가 없는데요. 근데 DMB를 볼 수가 있습니다. DMB TV라는 앱을 설치하면은 여기서 DMB를 볼 수가 있는데요. 보면 지상파, MBC, KBS 뭐 여러가지 다 있고요. 실제 실행시켜 보면 화면이 조금 잘려서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뭐 비율도 조정이 안 되고 이건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지하 주차장이나 좀 답답한 곳에 있을 때 영상을 보면서 좀 무료한 시간을 좀 달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게임도 설치해서 게임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터치를 하면서 게임을 할 수가 있고요. 실제 게임을 해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성능이 잘 나온다는 걸 이렇게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아스팔트 A 게임을 해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게임하는 것도 가능해요. 컨트롤러 연결시켜서 뭐 진짜 게임 하듯이 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배틀그라운드 게임도 해보고 있는데요. 게임이 됩니다. 부드럽게 잘 넘어가고요. 근데 아쉽다면 내비게이션 화면이 멀티터치를 지원을 안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두 개의 손가락을 동시에 조작하는 게 안 돼서 실제 게임은 좀 어렵긴 하지만은 근데 게임이 돌아가긴 해요. 이렇게 고사양 게임도 돌아갑니다. 이 제품 직접 사용해보면 사용 방법이 그렇게 어렵지 않으면서도 많은 기능들을 제공하고 반응 속도도 생각보다 괜찮아서 좋았는데요. 그리고 설정 화면에서 설정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잘 구분화가 되어 있고요. 기타 설정과 차량 설정에 들어보면 여러가지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내려보면 핸들 음성 인식 버튼에 또 다른 기능을 부여하는 것도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차량에 있는 버튼 눌렀을 때 바로 앱이 실행된다거나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차량의 기본 성능 자체가 조금 떨어져서,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설정이 떨어져서 만약에 좀 버벅이거나 그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좀 옛날 차량 같은 경우에 그럴 수가 있는데요. 그 경우에는 화면 딜레이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설정은 화면으로 정보를 많이 보내면 당연히 화면이 깨끗하게 뜨고 좋은데요. 대신에 뭔가 좀 버벅거리고 좀 뭔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화면 딜레이를 조정해서 성능을 좀 떨어뜨리게 되면은 화면이 조금 깨져서 나오긴 하지만은 좀 더 부드럽게 화면 넘어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화면 품질이 더 중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걸 좀 높여서 8이나 또는 9, 10 이렇게 높여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직접 사용할 때 아래 부분에 열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좀 주의가 필요한데요. 실제로 뜨겁다고 이렇게 로고가 그려져 있습니다. 위쪽 부분에 LED를 보겠다고 이 부분을 상단 부분에 해서 내장재 위쪽에 올려놓으면은 이 부분 때문에 내장재가 손상되거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거치대에 끼워서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또는 만약에 그냥 올려놓고 사용하신다면은 이 부분이 위쪽으로 올라가도록 두시면 될 것 같아요. 만도에서 나왔으니까 아무래도 AS나 뭐 앞으로의 업데이트 이런 부분들은 더 잘해줄 거라고 믿고요. 그래서 사용해 보시고 싶은 분들은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